대상으로는 정말 완벽한 장소죠. 가자, 가자! 누구나 살다 보면 길을 잃고 두려움에 멈춰설 때가 있죠. 하지만 그 두려움을 딛고 홀로 걷는 이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실패했을 때 거기서 멈추면 그게 실패가 되는 거고, 끝까지 가서 마지막 한 걸음이 거기에 도달하게 되면 그게 성공인 것 같아요. 바람과 눈이 빚어낸 극한의 땅, 남극. 세상의 끝에서 산악인 김영미 대장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남극 대륙 횡단을 마치고 돌아온 김영미 대장을 다시 만났습니다. 남극에서 김영미가 김영미한테 편지를 보냈네요. 산악인에서 사회인 김영미로 돌아와 일상으로 돌아온 지 한 달 남짓. 극한의 고요에 홀로 맞섰던 그때의 기억은 여전합니다. 남극이라는 광활한 대자연에서 시작된 70일의 대장정. 100kg의 썰매를 끌고 약 1700km를 걷는 여정이었습니다. 어떤 삶의 젖줄 같은 산에서 기대어서 살아야 하는 삶이었어요. 노는 것도 산에서 놀았고, 대학 들어가서 우연히 산악부를 들었는데 전혀 다른 산인 거예요. 정상 가는 날 아침이에요. 컨디션 지금 굉장히 좋고요. 저 위쪽에 눈이 보여요. 돌이켜보면 김영미 대장에게 산은 언제나 다음 삶으로 이끌어준 스승이었습니다. 산악부를 들지 않았으면 저는 산악인 되지 않았겠죠. 예.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모든 게 미리 예정되어 있었던 삶인 것처럼, 부족한 저에게 계획된 것처럼 삶이 턱턱 다가온 느낌이거든요. 28배 나이에 찔대륙 최고봉을 한국 최연소로 완등한 김영미 대장. 고산 등반의 정점에 섰던 그녀가 수직의 산을 벗어나 수평의 남극으로 향한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전환점의 계기가 있었습니다. 언제나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는 두 얼굴의 산. 다 찌그러졌어요. 가파른 수직 암벽과 변화무쌍한 날씨는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사실 그런 일들이 나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를 받아들인 채 계속 등반을 지속해야 한다는 게 굉장히 두려웠던 시기였어요. 그때 생각한 게 그냥 산에서 배운 대로 정면 돌파하자. 대신에 히말라야처럼 수직의 그런 수직 등반을 통한 추락의 위험은 없지만 두려움으로부터 뭔가 한 걸음씩 계속 멀어지는 무언가를 해보고 싶다. 대신 히말라야처럼 약간 극한 환경. 그렇다면 남극 괜찮네? 남극, 그래, 남극. 혼자서 남극 횡단을 꿈꾸며 10여 년에 걸친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거의 낚시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써머리를 제가 다 만든 거예요. 여기에 막 어느 루트로 갔는지 막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8,000m) 등반이나 7대륙 최고봉 등반에 대한 거를 아무것도 안 쳐주더라고요. 아니더라고요.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적도 지방에 그런 썰매를 끌고 할 수 있는 훈련의 장소가 없는 대한민국에서 할 수 없는 일을 제가 도전한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러시아의 바이칼 호수 종단을 시작으로
남극 횡단 준비 훈련지로 꼽히는 노르웨이 핀셋. 그리고 남극점 도달까지 일종의 모의 훈련으로 경험치를 쌓았습니다. 70kg의 썰매를 가지고 하루 8시간 동안 시간당 3km 페이스로, 그러니까 24km 이상을 걸을 수 있는지를, 그게 포커스가 된 거예요. 훈련의 포커스. 뭔가 단계별로 나를 증명하면서 자신감을 얻어야 도전할 수 있는 정도로 큰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했어요. 혹시라도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구조에 좀 용이하지 않을까, 그런 안전성을 두고, 혼자니까. 예, 그래서 이 루트를 선택을 다시 했고, 그리고 이 남극점에서 레버레핑화 종료 지점까지는 기존의 남극 횡단에 성공했던, 단독으로 성공한 3명이 모두 다 이 루트를 썼어요. 그래서 저도 같은 루트를 선택을 했습니다. 남극 대륙 내 해안가인 남이 80도, 허큘리스 인넷 출발해 남이 90도 남극점을 지나 레버레핑화까지는 약 1700km의 여정입니다. 남극이 일단 지리적으로는 중국의 2배래요. 땅 크기가. 세계에서 평균 고도가 제일 높대요. 얼음이 두껍게 높아서. 우리 에베레스트가 있는 아시아 대륙 최고봉이 세계에서 대륙이 평균 고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거보다 이제 가장 추운 대륙이라는 게 포인트죠. 북극도 추울 것 같잖아요. 근데 남극은 고도가 있어요. 100m의 고도를 올리는데 0.6도씩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허큘리스 인넷 160m에서 출발해서 2835m의 남극점까지 고도가 상승하기 때문에 1000m의 고도를 올린다고만 해도 6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2000m 이상에서는 거의 영하 30도에서 따뜻한 날이 영하 25도? 그 영하 30도라는 게 남극의 여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추운 대륙이라고 할 수 있고, 혼자 떠나는 것 같지만 김영미 대장의 여정엔 늘 동료들이 함께했습니다. 남극에서 셰프로 활동했던 산악인 선배도 힘을 보탰습니다. 아무래도 고기만 먹으면 좀 질리지 않을까 해가지고 건조식량을 만들려고 만들어놨던 김치가 있어가지고 볶음 김치가 있어서 그 볶음 김치를 좀 추가했습니다. 홀로 추위와 외로움에 맞서는 후배를 위한 특별식인데요. 와, 맛 틀려. 먹어봐. 그래, 김치는 틀리지? 네, 완전 시원해. 지난번에 물을 아예 안 넣었었어. 이렇게 조리된 음식은 무게를 줄이기 위해 물만 보면 되는 건조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왜 만들어갔냐, 그 건조식량 뭐 김치 비빔밥 이런 거 많은데 칼로리가 안 돼요. 건조식량 자체가 다이어트 식품이나 아침 간편식으로 나온 것들이라서 칼로리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저희가 먹어야 되는 거는 유럽의 서양식 치킨 커리 뭐 이런 거, 프라이드 라이스 뭐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입맛에 안 맞죠. 그걸 먹지도 않던 거를 70일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만들었어요. 탐험 의류 회의도 막바지입니다. 썰매가 무거우니까 제가 걸어가더라도 심박수가 거의 140에서 150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의 등산하는 수준이에요. 안에부터 겉에까지 이 고어 자켓까지 다 젖어요. 딱 맞네. 되게 큰 줄 알았는데. 극지 탐험 의류 개발에 노하우가 있는 전문가들과 김영미 대장의 원정 경험이 더해져 김영미 대장만을 위한 맞춤형 의류가 제작되었습니다. 땀이 막 난다. 또 만드신 거예요? 이거요? 지도 걸어가지고 다니는 건데 나사를 대가지고 GPS랑 나침반을 여기다 고정을 시켜서 진행되면 되는데 괜찮고. 예. 제가 안 좋은 마음으로 만들면 안 좋은 기운이 들어갈까 봐 즐거운 마음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했어요. 긍정에 성공하세요.
사실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굉장히 대단한 여정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혼자 해낼 수 없는 일이더라고요. 믿어준 사람들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죠. 걸으며 체력을 단련하는 훈련도 이어졌습니다. 남극에는 일출하고 일몰이 없어요. 그래서 이 색이라는 게 남극에서는 파란 하늘이랑 하얀 눈의 수평선밖에 없기 때문에 이 파란 수평선에서 떠오르는 그 빨간 태양에 대비되는 색이 좋은 그 에너지를 받아가는 것 같아서 여운이 좀 오래 갈 것 같아요. 아, 추워. 아, 구름 보세요, 구름. 아. 출국 이틀 전 설악산을 찾은 김영미 대장. 이곳은 미대생 시절 처음으로 산을 배운 곳입니다. 산악인들의 마음의 고향이라고 해요, 설악산은. 그래서 남극에는 바람 소리밖에 없거든요. 이 따뜻하고 포근한 공간의 느낌을 담아가고 싶어요. 40번에 가까운 원정을 한 중견 산악인이지만 자연의 혹독함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약해질 땐 산에서 선배들에게 배운 가르침을 떠올립니다. 허투루 살지 말아라. 할 거면 똑바로 하고 건성건성 할 거면 대충 할 거면 아예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엄청 혼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잘하고 있는데요. 네. 허투루 살기에는 인생이 좀 짧죠.